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목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두 척이 피격됐습니다. 미국은 휴전을 연장한 상태에서 협상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워싱턴에서 열릴 2차 평화합 협상을 앞두고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문제와 휴전 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AI 조작 신원으로 서방 기업의 침투에 탈취한 암호화폐 약 60억 달러 이상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결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 1부에서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들으시고 미 의회 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사청문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스의 이해를 돕는 뉴스 해설 익스플레이너 순서 이어집니다. 네, 또 새벽 1시부터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또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두 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왕립해군은 피격된 선박 중 한 척은 이란 정권의 무장 고속정이 이번 공격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해군은 현지 시각 22일 새벽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두 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격된 선박 중 한 척은 이란 군함이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권은 미국이 이란 항구를 9일째 봉쇄하고 봉쇄망 돌파를 시도하던 이란 국적 화물선을 압수한 데 대해 보복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또한 중동 에너지 수출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홍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밤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번 봉쇄로 이란이 하루 5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재정적으로 붕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 군과 경찰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미국에 요청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며 해협을 개방할 경우 이란과의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강력한 군사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만료를 앞두고 있던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임시 휴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제안을 제출하고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와 기타 악의적 활동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워싱턴에서 열릴 2차 평화 협상을 앞두고 양측 각각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23일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레바논 영토에 헤즈볼라가 구축한 테러 국가에 함께 맞서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양국 공통의 적이며 평화의 유일한 장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 대통령실은 이날 조제프 아운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정부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충돌과 관련해 4월 26일 종료 예정인 열흘간의 휴전을 연장하기 위해 불특정 당사자들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아운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평화 협상을 목표로 레바논의 주권 보장, 레바논 내 이스라엘군 철수, 피란 주민들의 귀환 등을 재차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4일 미 국무부에서 열리는 협상에 레바논 측에서는 나다 모아와드 주미대사, 이스라엘 측에서는 예힐 라이터 주미대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양측은 지난 14일 1차 협상에 나선 바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 전쟁부 사이버 정책 담당 차관보가 북한 해커들이 지난 한 해에만 2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암호화폐 누적 탈취액은 6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캐서린 서튼 차관보는 21일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블록체인 분석업체 채널리스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든 차관보는 북한이 사이버 프로그램을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핵심 경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대규모 암호화폐 탈취가 그 주된 방식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암호화폐 해킹 외에도 전 세계 기업의 정보기술 인력을 위장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외화를 조달하고 있다고 서튼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교한 가짜 신원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서방 기업들의 보안망을 우회해 내부자 접근을 확보하는 수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슈아 러드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도 같은 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이란과 마찬가지로 역량이 점점 향상되는 사이버 행위자들을 지원 운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드 사령관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국제제재 회피와 불법 수익 창출에 집중돼 있으며 이렇게 조달된 자금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직접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28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집중 논의하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한국 내 법적 조치가 북한 인권 시민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비핵화 외교 및 인권 옹호 사이의 균형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22일 발표한 청문회 공지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고 폐쇄적인 수준이라며 북한 정부는 광범위한 보안기구와 형벌체계를 통해 표현, 이동, 외부 정보 접근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포함한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내부 감시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억압 전술이 진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위원회는 또 북한 인권 옹호 활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한국에서 북한에 정보를 보내거나 탈북민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미치는 법적, 규제적 조치에 대해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안보 또는 남북관계 틀 아래 취해진 일부 조치들이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춘 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 외교와 인권 옹호 사이의 우선순위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도 양자 다자 관계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가시성과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한국 내 법적, 규제적 조치가 북한 인권 관련 시민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비핵화 외교와 인권 옹호 사이의 균형을 포함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인권운동가들은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대해서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이는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한국의 오랜 약속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22일 공개한 공동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국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 원칙 있는 리더십의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공개 처형과 고문, 강제 노동,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운용 등 북한의 조직적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납북자 인권 가족 억류 문제 해결과 책임 규명, 유엔 인권기구와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으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시기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뚜렷한 개선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속가능한 평화는 인권을 배제한 채 구축될 수 없으며 평화와 안보, 인권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한국 정부에 앞으로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계속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재개, 북한 인권 대사 임명, 대북 정보 유입 확대, 이산 가족,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강화도 촉구했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소식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문회 취재 상황 이은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모두 발언이 끝나고 지금은 의원들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는 단계고요. 오늘 청문회 주제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태세 및 국가안보 과제로 어제 상원에 이어서 하루 만에 같은 증인들이 하원에도 출석을 한 겁니다. 네.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주재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애덤 스미스 간사가 나와 있습니다. 증인은 어제와 같이 퍼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고요. 오늘은 존 노 전쟁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증인석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네, 오늘 의원들 발언에서 또 한반도 관련할 주목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또 어제 상원과 달리 위원장과 간사 모두 상당히 직접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로저스 위원장은 북한을 지속적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푸틴을 위해 싸우며 실전 경험을 쌓고 있고 그 대가로 푸틴이 김정은에게 첨단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특히 주목할 발언은 한국이 자국 방위 책임을 늘리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주한미군의 섣부른 감축이나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 전환으로 그 진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부분입니다. 네. 스미스 간사도 북한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 이란과 점점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하며 미국의 이익을 다방면에서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이 영내 동맹과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을 강하게 우려하면서 이 문제를 증인들에게 직접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로저스 위원장이 영내 파트너들의 역할을 물었을 때 브런슨 사령관이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한국군의 현대화가 계속되면서 미국이 서쪽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즉 대중국 견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올해 세계 해군 훈련의 핵심인 이 림팩 훈련에서 처음으로 다국적 해상 훈련을 주도한다는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스미스 간사가 한국군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이 현재 세계 10대 육군 중에 5위 규모이며 방산업 성장 속도가 가장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영내 최우선 파트너로 꼽았습니다. 가장 강한 발언은 스미스 간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군이 떠나는 게 맞는 시점이 올 것 같지는 않죠. 이렇게 직접 묻자 네. 브런슨 사령관이 그렇습니다. 그런 조언을 어떤 지휘부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답한 부분입니다. 네. 자, 오늘 하원의 그 서면 증언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원 청문회에는 브런슨 사령관과 존 노 차관보의 서면 증언이 새로 제출이 됐습니다. 브런슨 사령관 서면 증언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요. 한반도가 정전 상태이지 평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를 했고요. 네. 2025년 이재명 한국 대통령 취임을 주요 변수로 꼽으면서 이 대통령이 남북 교류 확대를 포함한 실용적 외교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2025년 암호화폐 사상 최대 규모를 탈취했다는 점도 새로 언급이 됐고요. 또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 중이며 미국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힌 점도 눈에 띕니다. 또 존 노 차관보 서면 증언은 미국과 한국 동맹 재편의 방향을 가장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에 한국이 GDP 대비 3.5%로 국방비를 조기 증액하고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 억제의 1차 책임을 맡고 미국은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어제는 상원, 오늘은 하원입니다. 이틀에 걸친 군사청문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청문회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그 최종 정리는 이후에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이번 청문회의 핵심 흐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위협이 달라졌다는 점인데요. 우크라이나 실전 경험과 러시아 기술 지원을 통해서 북한이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군사력을 빠르게 갖춰가고 있다는 평가가 여야, 군 지휘부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왔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과 한국, 이 동맹의 역할 재편입니다. 한국이 대북 억제의 1차 책임을 맡고 미국은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청문회에서 거듭 확인됐습니다. 네. 자,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태세 및 국가 안보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하원 청문회 상황, 취재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란이 전략적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2척을 새로 납포한 가운데 30여 개국 군 관계자들이 22일 런던에 모여 해상 수송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틀간의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구상의 일환으로 교전 종료 이후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해협 재개방 계획이 지속 가능한 휴전 합의 이후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22일 성명에서 오늘과 내일의 과제는 외교적 합의를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휴전을 뒷받침하는 공동 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런던 북부 스노우드에 위치한 영국 해외 군사작전 지휘본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힐리 장관은 앞으로 이틀 동안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란이 22일 해상 위반의 이유로 상업용 선박 2척을 추가로 납포했다고 밝힌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고 51개 나라가 참석한 지난주 파리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정상회의는 상선 보호와 해운 운영 안정, 기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엄격히 방어적인 다국적 임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연장한 가운데 22일 국제 유가와 글로벌 증시는 큰 변동성 속에서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된 상태라는 점을 이유로 휴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주식 선물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22일 오전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선물과 나스닥 100 선물은 각각 0.8% 상승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선물은 0.64%, 약 320% 올랐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맴돌고 있으며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각 2달러 상승해 배럴당 91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가격 급등은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이 일시 중단된 가운데 이란의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해협은 원유와 기타 자원 수송의 핵심 통로입니다. 유럽연합 대사들이 22일 오랜 기간 지연됐던 1,060억 달러 규모의 대우크라이나 차관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드루즈바 석유 송유관 복구 이후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반대 의사를 철회하면서 이뤄졌습니다. EU 의장국인 키프로스는 27개 회원국이 23일까지 이 두 가지 안을 공식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합의된 차관은 2026년과 2027년 우크라이나의 군사 및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지난 1월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파손된 드루즈바 송유관을 우크라이나가 수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차관과 제재안에 반대해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송유관 복구 완료를 발표하면서 갈등이 해소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EU가 러시아에 의해 파괴된 송유관의 복원을 요청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돌파구는 헝가리의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선거에서 친유럽 성향의 페테르 머저르 야당 대표가 압승하면서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16권 집권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고 러시아와 밀착했던 오르반 총리와 달리 머저르 당선인은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의 관계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머저르 당선인은 다음 달에 취임합니다. 유라이 블라나르 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은 21일 송유관을 통한 석유 공급이 재개되면 러시아에 대한 20차 제재안까지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에너지 기업 MOL은 22일 우크라이나 송유관 운영사로부터 원유 수송 재개 준비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23일까지 첫 인도분이 도착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독일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잇따라 비판하고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아니타 히퍼 EU 외교안보담당 수석대변인은 21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외교로 복귀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도 20일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이달 들어 네 번째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외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시험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도 지난 19일 3국 외교 당국 간 유선 협의를 통해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하고 도발 중단을 촉구했으며 영국 외무부도 같은 날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일 오전 6시 10분께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으며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집속 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로봇과 자동화 분야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된다며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막대한 투자로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산하 연구기술소위원회가 21일 미국 제조업과 자동화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로봇과 자동화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점검했습니다. 의원들과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은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의 결합, 이른바 피지컬 AI는 공장 밖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하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로보틱스 산업을 선도한 미국이 점차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로보틱스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중국 등이 국가 전력을 통해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특히 중국은 국가 차원의 투자와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로보틱스는 치열한 전략적 경쟁의 영역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로보틱스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1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로보틱스를 포함한 기술에 투자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에만 집중하는 기업 약 140곳을 지원하고 있죠. 이 때문에 로봇 등을 개발하는 미국 민간 기업에 대한 미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과 인프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우리는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더 뒤처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조달하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5배에서 10배까지 저렴합니다. 단순히 낮은 인건비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 차원의 로보틱스 투자 때문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보다 9배 많은 로봇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격차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습니다. 외국산 로봇은 펌웨어 수준에서 백도어를 탑재해 원격으로 미국 공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외국 경쟁국 기반의 AI 카메라는 우리 시설 내부에서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함께 연구개발 투자, 공급망 강화, 인력 양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응하지 않으면 차세대 산업과 안보 핵심 기술에서 중국 의존도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스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익스플레이너. 오늘의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와 고등교육의 역할입니다. 용어부터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요, 인간의 학습 능력, 또 추론, 지각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지능적인 작업을 수행하게 만드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지난 2022년에 미국의 AI 기업인 오픈 AI의 생성형 AI죠. 챗GPT가 대중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속도로 대중화됐고요. AI는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생성형 AI는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새로운 컨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입니다. 네. 이 AI가 인공지능이 미국의 고용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 전문 인력 소셜미디어 링크트인의 올해 보고서를 보면은요, AI 활용 능력을 요구하는 미국 내 일자리가 전년보다 70% 늘었습니다. 네. 직원의 53%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새로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울 의지를, 또 48%는 이것이 경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고요. 그래서 AI 관련 학습 시간은 전년보다 92% 많아졌고 AI 관련 주제 게시물도 66% 올랐습니다. 네, AI를 공부하는 학습 시간 90% 이상 늘었다고 했는데요. 네. 인재 양성 전문 교육기관, 대학교 교육의 지형이 또 달라지고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대학이 AI 관련 정책은 물론이고요.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신속하고도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대학 캠퍼스 풍경을 바꾸고 있는 AI, 교육의 본질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역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의 명문 대학교로 알려진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한국 코리아 타임즈가 소개했습니다. AI에 대처하는 120년 역사의 명문사학의 고민은 물론이고 그 비전도 엿볼 수 있겠는데요. 김 총장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텔리전스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네. 우선 김 총장이 말하는 넥스트 인텔리전스는요, 지식을 넘어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인간의 중심, 인간 중심의 지능입니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가치를 선택하는 법을 가르치는 건데요. 대학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물어야 하는 근본적인 전환점에 서 있기 때문이라면서 AI가 인간 수준의 지능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준비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핵심 축을 제시했습니다. 네, 바로 첨단 기술 연구와 인문학, 사회과학의 강화입니다. 언뜻 보면은 서로 갈 길의 방향이 다른 등을 돌리고 있는 분야 같지만 네. 결국에는 이 AI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기초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그런 논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대학에서는요, 1, 2학년 때는 기초 지식과 기본 원리를 철저하게 교육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고학년이 되면 AI를 활용한 응용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가 탄탄해야 AI라는 도구를 더 생산적으로 쓸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특히 눈에 띄는 점은요,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입니다. 네, 이 학교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인문사회 분야 교원을 무려 100명이나 새로 채용을 했고요. 2012년 이후 주요 대학 중 처음으로 새로운 인문학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AI 시대에 오히려 인간에 대한 학문을 중심에 두겠다는 그런 역설적인 전략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단기적 과제에 집중하지만 대학은 사회를 관찰하고 미래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기술 변화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기술이 나아갈 가치 기준을 대학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문제 기반 학습을 도입해서 신입생들이 스스로 기후위기나 팬데믹 같은 글로벌 문제를 정의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법을 찾게 만듭니다. 네. 자, 오늘의 익스플레이너, AI 시대의 대학 교육의 역할 알아봤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4월 23일 목요일 VOA 한국어 방송 2부 시작합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2척이 피격됐습니다. 미국은 휴전을 연장한 상태에서 협상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워싱턴에서 열릴 2차 평화합수협상을 앞두고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문제와 휴전 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AI 조작 신원으로 서방 기업의 침투에 탈취한 암호화폐 약 60억 달러 이상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결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 2부에서는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2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영국 왕립 해군은 피격된 선박 중 한 척은 이란 정권의 무장 고속정이 공격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해군은 현지 시각 22일 새벽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2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격된 선박 중 한 척은 이란 군함이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권은 미국이 이란 항구를 9일째 봉쇄하고 봉쇄망 돌파를 시도하던 이란 국적 화물선을 압수한 데 대해 보복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또한 중동 에너지 수출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밤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번 봉쇄로 이란이 하루 5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재정적으로 붕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 군과 경찰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미국에 요청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며 해협을 개방할 경우 이란과의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강력한 군사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만료를 앞두고 있던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임시 휴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제안을 제출하고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와 기타 악의적 활동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워싱턴에서 열릴 2차 평화 협상을 앞두고 양측 각각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23일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레바논 영토에 헤즈볼라가 구축한 테러 국가에 함께 맞서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양국 공통의 적이며 평화의 유일한 장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 대통령실은 이날 조제프 아운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정부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충돌을 관련해 4월 26일 종료 예정인 열흘간의 휴전을 연장하기 위해 불특정 당사자들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아운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평화 협상을 목표로 레바논의 주권 보장, 레바논 내 이스라엘군 철수, 피란 주민들의 귀환 등을 재차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4일 미 국무부에서 열리는 협상에 레바논 측에서는 나다 모아와드 주미대사, 이스라엘 측에서는 예일 라이터 주미대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양측은 지난 14일 1차 협상에 나선 바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지난 3월 초 이란 정권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과 함께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공습과 지상작전을 벌이며 대응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체결된 휴전은 4월 16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전쟁부 사이버 정책 담당 차관보가 북한 해커들이 지난 한 해에만 2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암호화폐 누적 탈취액은 6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캐서린 서튼 차관보는 21일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스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튼 차관보는 북한이 사이버 프로그램을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핵심 경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대규모 암호화폐 탈취가 그 주된 방식이라는 건데요. 북한은 암호화폐 해킹 외에도 전 세계 기업의 정보기술 인력을 위장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외화를 조달하고 있다고 서튼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정교한 가짜 신원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서방 기업들의 보안망을 우회해 내부자 접근을 확보하는 수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슈아 러드 사령부 장관도 같은 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이란과 마찬가지로 역량이 점점 향상되는 사이버 횡의자들을 지원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드 사령관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국제제재 회피와 불법 수익 창출에 집중돼 있으며 이렇게 조달된 자금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직접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사이버 사령부는 현재 한반도 억지력 유지를 위해 인도태평양 사령부 및 주한미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러드 사령관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28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집중 논의하는 청문회를 열고 한국 내 법적 조치가 북한 인권 시민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비핵화 외교 및 인권 옹호 사이의 균형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22일 발표한 청문회 공지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고 폐쇄적인 수준이라며 북한 정부는 광범위한 보안기구와 형벌 체계를 통해 표현, 이동, 외부 정보 접근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포함한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내부 감시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억압 전술이 진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위원회는 또 북한 인권 옹호 활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한국에서 북한에 정보를 보내거나 탈북민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규제적 조치에 대해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안보 또는 남북관계 틀 아래 취해진 일부 조치들이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춘 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 외교와 인권 옹호 사이의 우선순위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도 양자, 다자 관계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가시성과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과 인권운동가들은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대해서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이는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한국의 오랜 약속을 다시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22일 공개한 공동성명에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국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 원칙 있는 리더십의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공개 처형과 고문,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북한의 조직적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납북자, 이산가족, 억류자 문제 해결과 책임 규명, 유엔 인권기구와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으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시기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뚜렷한 개선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속가능한 평화는 인권을 배제한 채 구축될 수 없으며 평화와 안보, 인권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한국 정부에 앞으로도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계속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 재개, 북한인권 대사 임명, 대북정보 유입 확대,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강화도 촉구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25개 단체와 3명의 인사가 참여했으며 휴먼라이츠 워치, 휴먼라이츠 재단,
북한 인권국제연대, 리버티 인 노스코리아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재미있게 영어를 배워보는 VOA 매일 영어 Everyday English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한다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 are you doing? I've been fighting tooth and nail to finish this project before the deadline. Is something wrong? Everything that could go wrong did go wrong. My computer crashed and I had to start from scratch. Then my printer didn't work. It felt like I was pulling teeth. I can't imagine how exhausting it must have been for you. You have no idea. I've been burning the midnight oil, working tirelessly to get it all done. I've been fighting tooth and nail to make sure this project is a success. I have no doubt you will come out victorious. Thanks. I won't let you down. I'll fight tooth and nail until the very end. 존이 프로젝트를 전력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I've been fighting tooth and nail 나는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to finish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before the deadline. 데드라인, 마감일 전에 I've been fighting tooth and nail to finish this project before the deadline. 나는 마감일 전에 이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I've been fighting tooth and nail 나는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to make sure this project is a success. 이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 I've been fighting tooth and nail to make sure this project is a success. 나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ll fight tooth and nail until the very end. 나는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 싸울 겁니다.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 Tooth and nail.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 are you doing? I've been fighting tooth and nail to finish this project before the deadline. Is something wrong? Everything that could go wrong did go wrong. My computer crashed and I had to start from scratch. Then my printer didn't work. It felt like I was pulling teeth. I can't imagine how exhausting it must have been for you. You have no idea. I've been burning the midnight oil, working tirelessly to get it all done. I've been fighting tooth and nail to make sure this project is a success. I have no doubt you will come out victorious. Thanks. I won't let you down. I'll fight tooth and nail until the very end. 대화 해석해보죠. I've been fighting tooth and nail to finish this project before the deadline. 나는 마감일 전에 이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Is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됐나요? Everything that could go wrong did go wrong. 잘못될 만한 모든 것이 다 잘못됐어요. My computer crashed and I had to start from scratch. 컴퓨터가 crashed. 예기치 않게 꺼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Then my printer didn't work. 그리고 프린터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It felt like I was pulling teeth. 이를 뽑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표현 두 가지 배우고 있는데요. Tooth and nail.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 Like pulling teeth. 이를 뽑는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Keep fighting tooth and nail. 계속 필사적으로 싸우세요. I'll fight tooth and nail until the very end. 나는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 싸울 겁니다.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 are you doing? No, I've been fighting tooth and nail to finish this project before the deadline. Is something wrong? Everything that could go wrong did go wrong.
My computer crashed and I had to start from scratch. Then my printer didn't work. It felt like I was pulling teeth. I can't imagine how exhausting it must have been for you. You have no idea. I've been burning the midnight oil, working tirelessly to get it all done. I've been fighting tooth and nail to make sure this project is a success. I have no doubt you will come out victorious. Thanks, I won't let you down. I'll fight tooth and nail until the very end.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Tooth and nail,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 like pulling teeth. 이를 뽑는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tooth, 이가 들어간 표현 두 가지 배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란이 전략적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2척을 새로 납포한 가운데 30여 개국 군 관계자들이 22일 런던에 모여 해상 수송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틀간의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구상의 일환으로 교전 종료 후 해협을 다시 개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해협 재개방 계획이 지속 가능한 휴전 합의 이후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22일 성명에서 오늘과 내일의 과제는 외교적 합의를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휴전을 뒷받침하는 공동 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런던 북부 스노우드에서 영국 해외 군사작전 지휘본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힐리 장관은 앞으로 이틀 동안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란이 22일 해상 위반을 이유로 상업용 선박 2척을 추가로 납포했다고 밝힌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고 51개국이 참석한 지난주 파리 정상회의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정상회의는 상선 보호와 해운 운영 안정, 기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엄격한 방어적인 다국적 임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연장한 가운데 20일 국제 유가와 글로벌 증시는 큰 변동성 속에서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된 상태라는 점을 이유로 휴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주식 선물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22일 오전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선물과 나스닥 100 선물은 각각 0.8% 상승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선물은 0.64%, 약 320포인트 올랐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 선을 맴돌고 있으며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약 $2 상승해 배럴당 $91를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가격 급등은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이 일시 중단된 가운데 이란의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해협은 원유와 기타 자원 수송의 핵심 통로입니다. 단 요르겐센 유럽연합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22일 가까운 시일 내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에너지 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요르겐센 집행위원은 이는 우리가 앞으로 매우 어려운 몇 달 또는 몇 년을 겪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며 중동 상황 전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여전히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대사들이 22일 오랜 기간 지연됐던 1,060억 달러 규모의 대우크라이나 차관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드루즈바 성유 소교관 복구 이후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반대 의사를 철회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EU 의장국인 키프로스는 27개 회원국이 23일까지 이 두 가지 안을 공식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합의된 차관은 2026년과 2027년 우크라이나의 군사 및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지난 1월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파손된 드루즈바 송유관을 우크라이나가 수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차관과 제재안에 반대해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송유관 복구 완료를 발표하면서 갈등이 해소됐습니다. 유럽연합과 독일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잇따라 비판하고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아니타 히퍼 EU 외교 안보 담당 수석 대변인은 21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외교로 복귀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도 20일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이달 들어 네 번째로 탄도미사일 시험을 발사했다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외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시험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도 지난 19일 3국 외교 당국 간 유선 협의를 통해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확인하고 도발 중단을 촉구했으며 영국 외무부도 같은 날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일 오전 6시 10분께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으며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집속 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로봇과 자동화 분야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된다며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막대한 투자로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산하 연구기술소위원회가 21일 미국 제조업과 자동화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로봇과 자동화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점검했습니다. 의원들과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은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의 결합, 이른바 피지컬 AI는 공장 밖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하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로보틱스 산업을 선도한 미국이 점차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로보틱스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중국 등이 국가 전력을 통해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특히 중국은 국가 차원의 투자와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로보틱스는 치열한 전략적 경쟁의 영역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로보틱스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1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로보틱스를 포함한 기술에 투자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에만 집중하는 기업 약 140곳을 지원하고 있죠. 이 때문에 로봇 등을 개발하는 미국 민간 기업에 대한 미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과 인프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우리는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더 뒤처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조달하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5배에서 10배까지 저렴합니다. 단순히 낮은 인건비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 차원의 로보틱스 투자 때문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보다 9배 많은 로봇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격차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습니다. 외국산 로봇은 펌웨어 수준에서 백도어를 탑재해 원격으로 미국 공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외국 경쟁국 기반의 AI 카메라는 우리 시설 내부에서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함께 연구개발 투자, 공급망 강화, 인력 양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응하지 않으면 차세대 산업과 안보 핵심 기술에서 중국 의존도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역사와 미국인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 소식 전해드리는 역사 속 아메리카 250, 김미옥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50년 뒤 후손에게 기록물을 하나 남겨준다면 어떤 걸 전하고 싶으세요? 기록물 하나만 해도 네네. 그러면 조상 할머니를 기억하는 물건이잖아요. 가족 그렇죠? 사진요? 가족 사진. 자, 그러면 그 가족 사진을 250년 뒤 후손이 열어보게 하려면 어디에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보석함도 좋지만 은행 계좌에 넣어둘 것 같은데요. 가족 사진을. 타임 캡슐을 만들어서 땅에 묻는 건 어떻습니까? 좋네요. 좋네요 이거. 그게 미래지향적이네요. 건국 250주년을 맞아 요즘 미국에서 이 미국의 타임 캡슐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 연방의회가 주도하는 아메리카 250 기념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금부터 250년 뒤 그러니까 건국 500주년인 서기 2276년도에 미국인에게 전하는 타임캡슐입니다. 이 국가적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네. 네, 미 연방의회에서 아메리카 250위원회에 이 미국의 모든 주와 영토 또 기관들의 기록을 보존할 것을 법으로 명시했고요. 지금 현재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와 연방의회 도서관 또 국립공원관리청이 협력해서 타임캡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타임캡슐이라고 하면은요. 기록도 담고 또 물건도 이것저것 담아서 밀봉을 해서 미래에 다시 열도록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로 보낼 이 선물 꾸러미인데 어떤 걸 담아서 어디에 또 보관할지 궁금하네요. 네, 아메리카 250 타임캡슐은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250년 전 13개 식민지주 대표들이 이 독립선언서를 채택했던 역사적인 도시죠. 네. 필라델피아에 매립할 계획입니다. 땅에 묻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국립역사공원에 묻을 예정인데요. 이 타임캡슐을 땅속 깊이 매립하고 이 타임캡슐과 함께 석재 조형물이 설치됩니다. 이 세계적인 건축가가 제작한 이 작품은 1754년 벤자민 프랑클린이 제안했던 Join or Die, 즉 단결이냐 아니면 파멸이냐를 상징하는 이 대형 석재 조형물입니다. 네. 250년 동안 땅속에 탁 묻혀서 견디려면은 아무래도 뭐 부식에도 강한 그런 특수 재질로 만들어진 이 타임캡슐이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캡슐 재료와 이 과학적인 설계에 이 핵심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습기와 산화에 강해서 극한의 상황에서도 버티는 부식에 아주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고요. 또 압력을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정밀 가공 원통형 구조로 제작됐습니다. 네. 내부는 총 3계층으로 만들어서 내용물을 보호하는데 가장 특징적인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NIST 과학자들이 고안한 금속으로 된 종 모양의 덮개 장치가 특별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캡슐 전체를 종 모양의 덮개로 다시 씌우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종 모양 덮개가 이 주변에 물이 차올라도 수압에 의해 공기가 압축될 뿐 이 캡슐 본체에 물이 직접 닿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캡슐 내부는 가스와 수분의 침투를 100% 막기 위해 첨단 진공 밀봉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네, 현대과학과 기술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담은 것 같은데요. 건국 500주년이 되는 2276년 7월 4일에 열어볼 타임캡슐이 어떤 게 또 담길까요? 네, 아메리카 250 타임캡슐은 국가적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공식 기록과 서한이 포함되고요. 수도 워싱턴 DC와 50개 주, 또 자치령 이렇게 미 전역에서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기록물을 제출했습니다. 농업이 주 산업인 중서부 지역의 경우 지역 특산물이나 곡물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타임캡슐 특성 때문에 크기나 재질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네. 뭐 그야말로 미국 사회 전체를 담는 하나의 기록물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적인 기록물로는 아메리카 250의 이 미국 현장 학습 공모전에서 선정된 이 학생들의 작품들, 또 미국인의 이야기에 소개된 기록물들, 또 스포츠 기념품과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담깁니다. 혹시 로즈 퍼레이드에 참여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참여하고 싶네요. 자, 오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250년의 뒤에 보게 될 타임캡슐이 있는 곳으로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 4월 23일 순서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